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잼튜브 우승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난 브랜드죠. 토렌스 TD1600. 이 톤함이 새로 바뀐 버전. TD1600은 1601로 이제 업 버전이 하나 됐고, 그리고 두 모델 다 이제 톤함을 최근에 교체했어요. 그래서 톤함이 교체된 새 모델을 살펴보면서, 사실 전에 뭐 1600도 저희가 살펴봤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음악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토렌스는 문자 그대로 턴테이블의 대명사였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고유 명사가 보통 명사화된, 예를 들면 뭐 스카치 테이프, 포크레인, 그다음에 랜드로버 뭐 그런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턴테이블이라는 말 쓰기 전에 소렌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토렌스도 아니고 소렌스라고 불렀습니다. 야, 저 소렌스 좀 얹어봐.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말을 하던 그런 어른들을 좀 기억하는데, 이 제품도, 그러니까 토렌스라는 이름도 턴테이블하고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혼용되던 시절이 있었을 정도로 거의 턴테이블의 시조죠. 회사가 188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1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나 모르겠네요. 140년 전에 시작한 회사인데, 턴테이블은 1928년부터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거의 100년이 돼갑니다. 그 턴테이블의 시조예요. 특히 스프링 서스펜션 이런 방식을 써서 만든, 지금도 그 방식을 그대로 발전시켜온, 스프링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재질의 스프링을 어떻게 배치하고 또 어떻게 또 코팅까지 하고, 이런 것들로 그렇게 고집스럽게 한 방향으로만 쭉 온 브랜드입니다. 토렌스는 사실상 턴테이블의 그렇게 해서 시작이자 최고까지를 다 갖고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엄청난 턴테이블들, 막 에어 서스펜션부터 별의별 턴테이블이 많이 생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거는 토렌스만큼 안 된다 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토렌스 레퍼런스, 그다음에 토렌스 프레스티지, 이런 제품들. 그런 제품들은 다시 만들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부품 자체가 생산이 안 되고 다시 구성하려면 한 개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죠. 여하튼 그런 것들, 여러 어떤 수평과 수직의 끝과 끝을 갖고 있는 브랜드가 토렌스입니다. 토렌스가 설립자 이름입니다. 헤르만 토렌스. 프랑스 접경 지역이죠. 그 제네바에 있는 그쪽, 프랑스 쪽. 그 바로 조금 제네바에서 조금 위쪽 가면은 생트크로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설립을 해서 지금 이제 독일로 본사가 옮겨졌지만, 그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모든 걸 제조하고 거기서 신화를 이룩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토렌스는 여하튼 50년대 150, 그다음에 60년대 160, 그 70년대 들어오면 이제 엄청난 제품이 쏟아지죠. 일단 토렌스가 빛이 나게 했던 대표적인 제품이 50년대에 만든 124라는 명기가 있죠. 가라드 301과 함께 여전히 리메이크되고 고전 턴테이블의 어떤 명기로 자리 잡고 있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124가 이때 나왔고, 그리고 이제 50년대 들어오면 150, 160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70년대 가면 이제 126, 그다음에 320, 520 이런 제품들이 이제 7, 80년대로 쭉 이어지죠. 모델별로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톤함도 만들었죠. 그다음에 앰프도 만들죠. 헤드쉘도 만들고, 턴테이블의 모든 것들과 이제 주변 앰프까지 제작을 하는. 참고로 토렌스의 시작은, 원래 시작은 이 스위스 회사답게 시계하고 하모니카도 만들었다고 그래요. 독일의 듀얼도 아마 그렇게 시작했던 걸로 아는데, 그렇게 시계를 만드는 원리랑 비슷한 그런 거를 턴테이블 기술에 도입시킨 그런 회사였습니다. 여하튼 그런 브랜드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다가, 전에도 듀얼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저가 턴테이블들, 특히 일본에서 만든 그래도 값싸고 고성능인 제품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침체기를 맞았었죠. 그래서 90년대 들어가면 토렌스도 사주가 바뀝니다. 물론 더 큰 회사가 됐죠. 그래서 그렇게 이동을 해서 약 10년간의 공백기가 있다가 그 사이 이런 것들 만들어 봤어요. 토렌스 하면 듀얼 플래터, 금속으로 만든 이런 그런 것들로 유명한, 그렇게 해서 명성을 얻게 됐는데, 그거를 한 개로 만들고 조금 저가형으로 만든 7이나 9 이런 시리즈들, 그런 제품들도 제작을 했다가 2004년이죠. 아주 멋지게 다시 컴백을 하죠. TD850.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사주가 바뀌기 이전보다 좀 더 올라가려는 의욕을 보인 TD309 같은 서브 셰시까지 갖춘 이런 제품들, 그런 것들을 다시 제작을 해서 다시 이제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그런 활동을 시작한 지가 약 10년에서 한 15년 사이,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토렌스의 명성, 프레스티지, 레퍼런스를 만들고 턴테이블의 시조였던, 다시 그 명성을 회복해서
그 위로 좀 올라가는 20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볼 이 1600 TD1600 이 제품은 토렌스가 어떤 제품인지, 그리고 기존의 토렌스를 사용했던 분들은 이거는 내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썼던 토렌스 턴테이블에서 또 한 단계 나갔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TD1600은 풀 토렌스 자체 내에서 모든 걸 제조한 헤드셀부터 토남, 그다음에 당연히 턴테이블이나 베이스까지 그런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소비자가로 500만 원대의 제품입니다. 이 가격대의 제품들이 많지 않죠. 몇 없어요 진짜로. 근데 그 정도의 등급으로 설정을 한 것도 토렌스가 나름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되는 브랜드다, 이런 거. 기본적으로 자사 초기부터의 컨셉, 이걸 절대로 흐트리지 않죠. 스프링 서스펜션 구조, 굉장히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자사 고유의 컨셉, 초기부터 설정이 됐던 그 스프링 서스펜션 방식, 이런 거를 지금까지 쭉 진화시킨 형태로 그렇게 투입이 되어 있고요. 벨트 드라이브 방식을 씁니다. 그렇게 벨트로 돌리는 알루미늄 알로이죠. 알루미늄 합금. 요 플래터가 듀얼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 서브 플래터가 있고 바깥쪽에 이제 메인 플래터가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바깥쪽을, 이게 멋지죠. 우드 베이스. 턴테이블의 어떤 기준을 볼 때 바깥쪽이 플라스틱이 남으냐, 일단 첫 번째 그거. 그다음에 키가 얼마나 크냐, 그리고 바닥의 풋을 어떤 기능과 어떤 성능으로 만드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지표긴 한데, 소리를 내는 쪽은 사실은 토남과 이 바늘은 이제 바늘 전문 회사들한테 맡겨지지만, TD1600은 기본적으로 자사 토남을 씁니다. 이게 바로 새로 변경된, 새로 업그레이드된 TP160입니다. 전에 건 TP90이라는 토남을 썼는데 TP92 일자로 된 롱암이었어요. 사진에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런 구성에서 암의 길이를 줄이고 각도를 바꾼, 기역자 암으로 바꾼 새로운 토남 TP160으로 교체가 되어 있고, 헤드셀도 자사 헤드셀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들이 충분해요. 일반 RCA 언밸런스 아웃 외에도 밸런스 아웃도 지원을 하고, 이 등급의 제품에서도 흔치는 않지만 파워 서플라이를 별도로, 독립 파워 서플라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파워 서플라이 별도로 쓰는 거는 턴테이블에서는 사실은 상하 등급을 싹 나누는 바디가 몇 개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전원부를 일단 분리시켰다는 것도 이 등급에 맞게 그런 제품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 제품의 바로 윗버전, 그 묘한 상관계라는 업버전 1601이 있죠. 마이너 체인지 모델이라고 해도 되고, 1601은 여기에서 토남 리프터를 기어 방식으로 이렇게 버튼으로 하는, 수동 핸들이 아니라 기계식이 아니라 버튼을 누르면 기어로 이렇게 돌아가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고, 비접촉 오토 오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동으로 턴테이블이 꺼지는 이런 기능까지 조금 더 편리한 기능을 갖춘 그런 상위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다 토남이 이제 구형 TP92에서 TP160으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제품에 대한 설명은 그렇고요. 소리가 궁금하시겠죠? 음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아날로그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녹음으로도 대략 감이 오실 수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같은 곡들의 스트리밍으로 익숙해진 그런 곡과는 좀 다르다, 딱 꼬집어서 어디가 다른지도 아마 짚어내실 수 있을 만큼 다른 곳들이 많이 느껴질 거예요. 참고로 TD-1600은 아마 토렌스를 예전부터 보시거나 이런 분들은 짐작을 하실 수도 있는데, 72년에 만든 TD-160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때가 아마 가장 화려하던 토렌스의 히트 모델들은 뭐 이제 124나 우리 320, 520, 126, 센테니얼 이런 제품, 그런 제품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토렌스 스스로는 160이라는 제품에 대한 애착이 좀 있었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게, 그 160에 오마주를 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거기 영어를 하나 더 붙여서 1600으로 만들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토렌스가 이게 원래 우리가 중흥기 때, 우리의 전성기 때 만든 이 소리다, 외형도 그렇고 그런 걸 간직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일단 아날로그 턴테이블이 등급들이 있어요. 그 묘하게 선이 갈라집니다. 2, 30만 원대, 그 다음에 100만 원이 아니고 70만 원대 끊어지고, 그 다음에 120, 그 다음에 250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 500만 원. 근데 이 아래쪽으로는, 아래로 갈수록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500만 원대 제품은 몇 안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 1000만 원을 넘어가면 제품이 다시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대단히 희박한, 잘 안 만들려는, 그리고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가격대의 제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60의 가치는 그런 데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에 500만 원대 턴테이블을 구하고 싶은 분들한테 구해드리려면 딱히 없어요. 아예 돈을 더 들여서 한 7, 800 넘어가야 그걸 넘어가는 또 제품들이 있는가 하면, 굳이 손이 가지 않는 뭐 한 2, 300만 원대 턴테이블이 있거나. 그런데 하여튼 이 가격대, 소비자가는 500만 원이 안 되겠지만 이 가격대 제품들 중에 굉장히 독특한, 흔치 않은 제품이라는 거. 이 500만 원대 제품들이 아래쪽 2, 300만 원대하고 소리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소리의 표정이 대단히 풍성해요. 표정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라 그럴까요? 2, 300만 원대, 그게 희한하게 거기서 딱 갈라지는 게, 2, 300만 원대 제품에서도 들을 소리는 다 들립니다. 근데 500만 원대 제품을 들어보면 뭐가 바뀌었는지는 주로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해상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뭐 소리의 결은 뭐 카트리지가 결정할 수도 있는 건데, 소리 전체가 좀 스케일이 커지고 마치 앰프의 출력이나 앰프의 규모가 커진 것처럼 소리 전체의 규모나 전체 이런 표정, 그 음이 이렇게 변할 때마다 바뀌는 그런 것들, 콘트라스트도 휙휙 바뀌고 다이나믹스가 좀 더 변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이 가격 등급의 턴테이블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토렌스는 딱 그런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렌스라는 제품의 그 원류적인, 토렌스라는 제품은 뭔가 음악 속에 있는 감성을 굉장히 풍부하게 잘 끌어내주는, 바늘이 뭐든 간에 바늘의 특성이 나오긴 하지만 베이스나 전체적인 메커니즘 자체가 그런 걸 들려주는 그런 제품이었단 말이죠. 그게 잘 나타나는 곡이 그 아네 조피무터, 그리고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한 그 유명한 지고인 르바이쟁이죠. 여기 보면 빰빰빰빰 루루루 하고 끝난, 여기서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거기까지는 뭐 비슷해요, 대부분. 그러다가 무터에 이제 바이올린이 들어오면 이 부분, 여기가 그 성능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소리가 나죠. 이 부분을 이제 유심히 들어보는 분들은 아마 잘 느낄 텐데, 여기서 일단 음색이 다르고,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가 다르고, 에너지 다이나믹스의 변화가 일단 다르고, 또 해상도가 또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테이징도까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게 항상 스트리밍에서 들었던 소리에서 더 나가죠. 그러니까 음이 이렇게 쭉 윤곽이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도, 뭔가 스트리밍에서 들었던 디지털에서도 소리는 완벽했는데, 깔끔하고 선명하게 보였었는데, LP로 이 곡을 들어보면 거기는 없던 소리가 뭔가 들리고 있다. 뒤에 뭔가 살짝 드리워진 그림자가 3D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음이 비음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비음이 나는 쭉 진하게 쭉 화를 비비는 부분이 스트리밍에서는 잘 안 들립니다. 거기가 뭔가 뒤에 하모닉스가 많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음원에 있는 소리를 마스터음을 아날로그로 딴 그 녹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원본에 좀 더 가깝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들려야 된다는 거죠, 이 곡이. 그런 부분들을 아주 멋지게 들려줍니다. 그 다음에 악기군이 많지 않은 재즈 소편성 이런 곡을 들어보면, 이런 곡에서 또 아날로그가 빛을 발하죠. 특히 뭐 녹음 해상도가 대단히 뛰어나다거나 화이트 노이즈도 없고 막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악기의 음색을 정확하게 담으려 했던 녹음들을 들어보면, 대표적으로 블루노트의 이 모닝 같은 곡,
이게 아트 블레이키가 드럼 치고 리 모건의 트럼펫이 나오는 그런 곡이잖아요. 이 모닝 같은 곡을 들어보면 악기가 음색이 트럼펫과 아트 블레이키 드럼이 일단 중심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찰지게 싹 부서지는 느낌들 있잖아요. 이런 세부 묘사예요. 이게 뭐 녹음이 대단하게 최근에 녹음같이 된 것도 아닌데 이 곡 또한 그래요. 이 곡을 스트리밍으로 들은 느낌에서 뭔가 또 뒤에 배음들이 막 생겨져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아날로그를 이래서 듣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올 수 있는, 이 곡을 모르는 분들이 들어도 아 뭔가 이게 녹음은 낡았는데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이 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클래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재즈라는 장르의 매력에 빠져 들어갔던 거는 사실 어떤 멜로디나 이런 연주의 기법이, 화려한 기법이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이런 묘한 음의 톤, 실제 현장에 들렸던 그 소리를 집에서도 내가 거의 근접해서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재생 시스템에서 느꼈던 매력이었거든요. 토렌스에서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놀랍습니다. 토렌스가 이런 소리를 70년대도 내주고 있었다는 생각을 잠깐 이렇게 해보면 정말 멋있었을 소리, 그때 그 소리는 얼마나 놀랐을까,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녹음이 좋은 최근 보컬 이런 곡을 들어보면 조수미의 도나도나 같은 곡, 도나도나 같은 곡, 이런 곡은 흔히 말해서 굉장히 호소력 짙게 쭉 그렇게 보컬이 들어오는, 원래 조수미라는 가수는 이 곡을 여기까지 들리게 해주려고 그 미세한 요 부분 0. 몇 초 사이에 음을 싹 이렇게 늘려가는 이런 부분들의 느낌을 아주 멋지게 들려주죠. 호소력 짙게 들려준다는 표현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정확한 표현인데, 그런 것들을 아주 진한 여운으로 그렇게 들려줍니다. 또렷한 어떤 보컬의 모습과 조수미 특유의 보컬, 음색,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전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참고로 오늘 시청은 여기 와이노드에서 설정을 한 거지만 굉장히 잘 고른 것 같아요. 나가오카의 MP300, 이 샘튜브에도 이 바늘이 있는데, 이 바늘 MM 카트리지지만 굉장히 제가 나가오카 제품들 얘기할 때마다 이런 음색 표현, 정교한 표현들, 왜 이 카트리지가 좀 더 많이 보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가격대도 잘 맞고 TD1600에 적극 추천하고 싶은 그런 카트리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정말 반가운 브랜드 토렌스 TD1600, TP160으로 토남을 업그레이드한 새 버전 최신형 토렌스 제품, 실질적인 주력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제품으로 LP를 들으면 스트리밍 잘 안 듣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스트리밍은 그냥 딴 데 보면서 이렇게 BGM으로 그리고 편리하게 이렇게 들을 때나 듣고, 정말 내가 그 음악을 듣고 싶을 땐 정자하고 바로 토렌스 1600을 앞에 놓고 그룹하고 바늘을 올려놓고 이렇게 듣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는 오랜만에 턴테이블이었습니다. 아날로그에도 종종 이렇게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